배에서 느껴지는 통증 중에서 급성 복막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가끔씩 배가 아프다, 특히나 뭐가 배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든지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은 좀 걱정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팔다리 정도는 하나 정도 없더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은 배에 있는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생명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좀 비교적 응급질환 중에 하나인 복막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배가 아플 때 크게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배가 아플 때 뭐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갑자기 좀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찬 거를 먹는다든지 과식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배가 아플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절로 이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배를 좀 살살 만져주면은 좀 통증이 좀 감소한다. 그럴 때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일단 내장기에 의해서 고통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 가령 배에 이제 장에 천공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장마비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담즙이라든지 췌장액이 복강 내로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럴 때는 배를 만지면은 오히려 더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유의하게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복막이라는 거는 요 막을 이야기를 해요. 장을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배 안에 일정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막 안에 물이 차는 거를 복수가 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복막이 하는 기능들은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배를 좀 따뜻하게 덮어주는 담요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이 서로 꼬이지 않게 상당히 미끌미끌합니다. 이 복수라는 게. 그래서 장이 서로 꼬이거나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호하는 작용을 하고요. 이 안에는 또 상당히 많은 면역세포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뭔가 감염이 생긴다든지 세균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번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복막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응급질환이에요. 일단은 복막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감염성이냐 아니면은 비감염성이냐, 세균이 의해서 생겼느냐 아니면은 그 외에 문제로 생겼느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일단은 감염이 되는 거는 소화기 쪽의 문제가 가장 흔해요. 그래서 소화기 계통에 궤양이 생기거나 천공이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맹장염이 이제 맹장이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혹은 만성적으로는 장기 투석을 할 때 그때 이제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외상에 의해서 생기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감염성은 소화액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담즙이라든지 췌장액이라든지 아니면 소변이나 혈액 등이 복강 내로 이제 누수가 되는 것들이고요. 혹은 전시성 면역 질환이 이제 홍방성 난창이라든지 혈관염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죠. 일단은 급성이냐 만성이냐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급성인 경우에는 복강 전체에 염증이 생겨 있는 경우도 있고 국소적으로 농양이 생겨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만성적인 복강염은 결핵이나 투석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요. 혹은 암이 복강 내로 파종이 돼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일단은 복막염이 생기게 되면은 일단은 복수를 천자를 해봐요. 그래서 복수를 배양을 해서 세균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제 항생제를 투여를 하게 되고요. 혹은 수술적인 요법이 이제 필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프로토콜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배가 아플 때 이거를 응급실을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일단은 배가 아픈데 등을 펴기가 어려울 정도로 배가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염증이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요. 배를 펴면은 복강 내에 압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요. 배를 좀 숙이면은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응급실에 가보는 게 좋고요. 배가 아프면서 열을 동반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염증이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게 되죠. 대변이나 소변을 봤는데 소변이 이렇게 까맣게 나온다. 이건 뭘 뜻하죠? 출혈이 있었다는 얘기죠. 대변을 봤는데 대변이 까맣게 나온다. 혹은 빨갛게 피가 섞여가지고 나온다. 그런 것도 역시 이제 출혈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배가 아플 때 눌러보면은 아파요. 근데 보통은 뛸 때 아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배를 눌렀을 때도 아프고 손을 빠르게 띄워봤을 때 그때도 욱 하고 통증이 느껴진다는 거는 염증이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로 응급실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복막염은 장마비를 같이 동반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장 내에 이렇게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거를 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급성적으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장기들을 수술적인 요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항생제를 한 2주 내지 3주 정도 투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배를 열고 닫게 되면은 장에 마비가 생긴다든지 장이 서로 이렇게 꼬인다든지 아니면은 들러붙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요. 항생제를 투여하고 나면은 장내의 유익균들이 모두 같이 사라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복막염 뒤에 여러 가지 이제 후유장애들이 남게 되는데 그런 후유장애들은 한약으로 또 쉽게 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막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내가 배가 아플 때 이걸 그냥 참고 기다려도 되는지 아니면 응급실을 가야 되는지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배가 아프면서 38도 이상 고열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등을 펴기가 어려울 정도로 배가 아프다든지 혹은 소변이나 대변으로 까맣게 혹은 빨갛게 피가 섞여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배를 눌렀다가 뛸 때도 하게 통증을 느낀다든지 할 때는 꼭 기억해 두셨다 그럴 때는 병원에 바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좀 배가 아프고 나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났는데 후유증이 이제 좀 남아 있어요. 그럴 때는 치료는 또 어디서 받으면 될까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수술 후에 후유장애들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혈을 풀어내고 이런 치료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그 뒤에 남는 그런 후유장애들을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